안녕하세요. 깡식백과의 강 선생님 그리고 강규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역사에 대한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은 과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책 잠깐 줘보실까요? 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릴 책은 우주홀릭이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소개할 거 아니고 오늘은 강규 형아가 소개시켜 줄 겁니다. 자, 이 우주홀릭이라는 책, 자, 어떤 책일지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책,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까? 우주홀릭이라는 책은 우리가 우주에 대한 지식이나 얘기 같은 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입니다. 우주에 대한 지식 같은 것을 잘 정리한 책이군요. 자,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있죠? 우주나 빅뱅, 우주의 끝, 블랙홀, 창동설, 지동설, 태양계처럼 엄청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저희가 다 소개를 하면은 시간상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창동설과 지동설 이 두 가지만 오늘 한번 소개를 해보려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는 다양한 주제가 있지만 오늘 배울 거는 지동설과 천동설이라는 두 가지 주제인데요. 자, 그러면 천동설, 지동설 각각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천동설은 우리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하늘이 이제 돌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걸 이론으로 해서 그게 천동설이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땅을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에 있는 별과 달들이 움직인다 라는 것을 천동설이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지동설은 뭘까요? 지동설은 말 그대로 이제 땅이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아는 상식이죠. 태양 주위로 지구가 이제 공전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땅이 움직인다. 이게 바로 지동설입니다. 네, 지동설은 지금은 뭐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죠. 자, 지구가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자,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천동설과 지동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천동설과 지동설 어떤 주제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일단 첫 번째는 천동설을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동설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천동설 뭐라고요? 천동설이 뭐냐면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이나 별들 뭐 그런 우주가 별자리들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걸 이제 천동설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천동설의 어떤 것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중세 때 중세 천문학 이걸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세 천문학이라고 하면은, 자, 우리가 흔히 중세 시대라고 하죠. 중세 시대는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었고, 또 전통적으로 서양에서 기독교의 권위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이 진짜로 계시다고 믿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 시대에서 천동설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어지고 있었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중세에는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만 이제 우주를 보고 이제 어떤지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하루가 지날 때 아침에서 밤이 되고 하늘에서 별자리랑 달들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 주위로 별자리 뭐 아니면 황성 뭐 수성도 있고 태양도 있고 뭐 아무튼 등등등 이런 다 많은
천체가 움직인다. 천체들이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심지어 이게 교회 그 교회에서도 성경의 말씀과 일치해가지고 네네. 천동설을 교회에서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이 덕분에 천동설이 지금으로서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이때는 이 천동설이 2000년 동안 불변의 진리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람들 입장도 이해가 가죠. 왜냐면은 눈으로 관찰했을 때에는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기가 어렵잖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옛날에는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없었을 뿐더러 눈으로 봤을 때에는 태양이랑 달이랑 별이랑 모두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게 우리 눈에 보였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이때는 이 진리 말고 다른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이 진리가 틀렸다는 걸 얘기하면은 그냥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1600년 때 이탈리아의 수도사 조르다노 브루노가 공격 화형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 당한 이유가 밤하늘의 별들 모두가 태양과 같은 항성이고 다른 행성에도 인류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런 주장을 펼쳐가지고 화형을 당했거든요. 왜 화형까지 당했을까요? 이때는 이 천동설이 틀린 거면은 이제 교회 성경 말씀과도 일치가 안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게 틀리다고 믿기 싫었던 거죠. 무조건 이게 맞는 말이다. 이런 걸 이렇게 하려고 한 거고. 네, 교회의 힘이 엄청났었고 또 사람들의 믿음도 이미 단단하게 굳어져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천동설의 다음은 또 뭘까요? 그리고 16세기 들어서 코페르니쿠스라는 학자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근데 아무도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천동설의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또? 일단은 이 천동설일 때 태양계의 구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러시아에 마트로시카라는 거 아시나요? 그 마트리오시카 이렇게 인형인데 껍질 벗기면 똑같은 인형 또 있고 껍질 벗기면 똑같은 인형 또 있고 껍질 벗기면 똑같은 인형 또 있고 걔네들이 그런 마트리오시카죠. 그게 천동설에서는 저희의 우주가 마트로시카처럼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투명한 구슬로 믿고 있었어요. 아, 우리의 우주가 투명한 마트리오시카처럼 여러 겹으로 돼 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천체들이 모두 다 투명한 구슬의 모양의 우주에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투명한 막에 별들이 이렇게 탁탁 박혀 있는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근데 이 이론 자체는 옳지가 않은데 그것을 바탕으로 행성의 움직임에 관해서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이론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 이론에 따르면 여러 겹으로 구성된 구슬 중 제일 안쪽 구슬은 네. 달이었고요. 네. 두 번째 구슬은 밤하늘을 밝히는 수성이 차지했고, 네. 세 번째 구슬은 금성, 무슨 그리고 그 다음 구슬이 태양이었습니다. 태양. 이후 화성, 목성, 토성이 바깥쪽 구슬 주인들이었는데 이 당시에는 천왕성이랑 해왕성이랑 명왕성이 발견이 안 돼서 토성까지가 끝이었어요. 그렇군요. 태양계는 토성까지. 토성까지가 끝이었습니다. 목성은 없었나요? 목성 다음에 토성입니다. 목성까지 발견이 되었었군요. 이제 지동설로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지동설은 어떤 이야기부터 소개를 시켜주면 좋을까요? 막간을 이용해서 지동설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은, 자, 지동설은 지구가 움직이고
보통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움직이고 있다는 이론을 얘기하죠. 네, 그러면은 이 지동설이 첫 번째로 등장했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믿기지 않고 묻히게 되는데, 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동설을 믿게 되었는지. 이게 망원경의 발명이 되자마자 그때부터 조금 이 천동설의 위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망원경의 발견이 왜 천동설을 약하게 만들었습니까? 왜냐면 일단 아까 천동설이 과학 기술의 발전이 안 돼서 눈으로만 봤을 때 그렇죠. 그렇게 보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네. 하지만 망원경이 생기고 과학 기술이 늘어나면서 이제 저희가 태양을 주위로 저희가 공전을 한다는 걸 그때부터 이제 천천히 알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자, 망원경의 등장으로 사람들이 이제 천체의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서 천동설이 힘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코페르니쿠스 이분이 이때 주장하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천동설이 그 시각적 착각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펼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는데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네.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이제 200년이 지난 이후에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옳다고 종교계가 인정을 했고. 네, 근데 선생님이 알기로는 천동설에서 이제 지동설로 넘어가는 시기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은 또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있는데,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사람들이 믿게 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도 지동설 주장했다가 가택연금 당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택연금이 뭐냐면은 집에 갇혀가지고 아예 못 나오게 하는, 감옥 대신 집에 가두는 형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선생님이 들은 일화에서는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지동설을 들고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교회에다가 이거를 나 이렇게 지동설을 연구한 이론을 가져왔다 했는데, 이게 발표되면은 권위랑 입지가 많이 흔들리니까 교회에서 안 받아들이고 이 사람을 그냥 집에다 가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또 나름대로 천동설이라는 기존의 탄탄한 이론이 있고, 이 이론을 깰 만큼 지동설의 과학적인 근거가 타당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너 지동설 입증하려면은 그 제대로 된 근거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 건데, 너 지금 제대로 되지도 않은 증거 가지고 와가지고 땅이 움직인다고 말하고 있으면은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믿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이거 새로운 이론으로 주장하려면은 가서 제대로 된 증거 가져와.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줄게. 사실은 뭐 이랬다는 이야기를 선생님이 또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제 지동설에 대해서 얘기할 어떤 주제가 또 남았을까요? 일단 망원경의 발명을 얘기를 해야겠죠. 네, 망원경의 발명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자, 망원경 누가 발명했습니까? 갈릴레이가 네. 망원경 생산을 했거든요. 네. 네, 만들었는데 네. 그거를 의뢰에 독점권을 자기도 모르게 넘겼어요. 의뢰에서 이제 뒤통수를 쳐가지고 망원경의 독점권을 가져갔다. 이때 가장 처음 관측한 게 목성의 위성 4개인데. 네. 자, 위성이라고 하면은 지구에는 위성이 한 개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달이라는 위성이 있는데, 자, 지구처럼 목성에도 그 목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그 위성들이 있습니다. 그 위성들의 이름 혹시 아나요? 아니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이오, 칼리스토, 가니메데 뭐 이런 위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자, 그리고 망원경 말고 다른 거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시기에 네. 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 수많은 행성들 중 하나일 뿐이라고 이론을 또 발표를 했었고, 지구 중심설의 종지부를 찍은 시기입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1522년대입니다. 16세기 초반이었군요. 자, 그러면 또 천동설과 지동설에 대해서 이야기할 주제 남아 있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이때 두 개의 주된 우주 체계에 관한 대화라고 작품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로마 교황청이 그 책이 이단자 조르다노 브루노 아무튼 뭐 이분의 이론과 교묘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갈릴레이를 의심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이때 갈릴레이가 살짝 불리한 상황에 펼쳐지게 됐는데 이제 되었는데. 1633년 로마 교황청이 갈릴레이를 종교 재판에 회부시켰고 네. 거기에서 갈릴레이는 자신의 이론을 공식적으로 철회할 것을 강요당했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이론을 주장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죽을 때 되어서야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하죠. 이제 마칠 때가 된 것 같아요. 이게 강규형이 가져온 주제를 가지고 지동설과 천동설 아주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보았는데, 자, 오늘 이렇게 첫 영상 제작해본 소감 어떻습니까? 말할 게 한 두세 개가 남았는데 네, 다 말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네요. 네, 조금 아쉽죠. 선생님도 첫 영상 만들 때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좀 더 잘 정리해가지고 시간 안에 깔끔하게 만들 수 있게 발전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음 달에 또 돌아오도록 합시다. 자, 이만 강식백과 두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